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드디어 7급 과목의 헌법 과목을 담당하게 된 정인영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아직도 헌법이 고민이시라면 이 시간 같이 하시는 거 잘하신 선택입니다. 자, 방문각에서 정인영이 헌법을 어떻게 7급 과목을 준비할지, 자, 24년도를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5년도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5월 달인데 1차 시험인 피셋 시험이 8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 시험인 2차 시험이 10월 달에 있잖아요. 10월 달에 국가직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달 초에 자,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어요. 물론 지방직 7급 시험은 피셋이 아니라 국어, 영어, 국사를 봐야 되는 시험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직을 보시고 뭐 또 지방직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국가직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약간 한마디로 내년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에 붙거나 이렇게 되시겠죠. 25년도는요 따로 좀 이렇게 빼서 아마 7월 달부터 아니면 조금 이르게 시작하면 7월 달이고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9, 10월 달 이때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대부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24년도를 포기하기에는 그래서 24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방문각에서 어떻게 헌법을 고민 중인 헌법을 모든 사람들의 공통 과목의 헌법을 준비했는지 잘 살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렬에 따라서 외무형사나 또는 세무직이나 또는 검찰직, 교정직 이렇게 특정 전문 분야에서 7급은 과목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죠. 행정법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학이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헌법 과목은 모든 직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헌법만큼은 반드시 고득점을 맞으셔야 돼. 그러면 헌법이 고민인 분들은 저랑 따라오세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헌법 뭐가 다를까요? 정인영 헌법은 뭐가 다를까? 저는 이런 거 잘해요. 키워드, 묶음 이런 거 잘합니다. 그다음에 이해, 여러분의 가장 근저가 되는 이해 이런 것들을 정말 자신 있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의 점수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빨리 풀고 고득점 하셔야 돼. 그냥 고득점이 아니라 빨리 풀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제학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는 뭐 회계 또는 세무 이런 쪽에 시간을 배정해 줄 수 있어요. 조금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못 줄이면 줄일 데가 없어요. 법학에서 줄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고득점을 위한 학습 방법은 조금 남달라야겠죠. 반드시 이런 건 해야 된다.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수험생이라면 질문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정인헌법은 어떻게 다를까? 자,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방법의 학습 방법 많이 해봤죠. 물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좋은 방법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요 간단한 내용을 전달하기엔 좋아요. 하지만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한테 아예 판서를 미리 노트로 작성해서 미리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판서증이라고 저는 다 판서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선별해서 조금만 가필하시거나 그 판서를 잘 이용하신다면 굳이 수업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 이런 거 잘합니다. 여러분 선신, 처인, 반비, 인권, 의복, 선사시, 경사 시대로 들어가면 경사났네. 그래서 국민주권. 아니면 자 상한이, 조한이, 주화제 이런 두 문자. 그다음에 판례 묶음도 잘해요. 판례 묶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주체다라고 하는데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모두 갖춘 한 판례 묶음.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학교안전공제, 축협, 상공회에 있어 방송사업자 이렇게 6가지를 팍 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정리까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암기할 내용에
키워드를 정확하게 뽑아서 반복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낫죠. 다른 분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매 시간마다 복습 테스트 나가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전범위는 아니어도 전체 똑같은 25문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아유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은 정말 타이트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아 대충 그냥 한번 가서 듣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해 중심의 스토리텔링 아시죠?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다 보면 스나브로 여러분한테 스며드는 그런 강의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이론과 판례를 조합해서 갖고 연결고리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까지 막판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업을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5년도 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는데 자 공채 헌법 점수 올해 24년도 준비해서 2025년도 대비잖아요.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100점 아니면 95점 이상 맞으셔야 돼.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문제당 4점이지만 그래도 90점 이상은 꼭 맞으셔야 돼요. 여기서 90점. 근데 그냥 맞으셔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팍 줄어야 돼요? 여러분 25문제를 17분 내지 15분에 못 푸신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줄이지 못하면 경제학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회계학 시간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시간을 배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경제학 10분 만에 풀어요. 그런 분은 그냥 헌법 25분 해도 돼. 근데 대부분이 헌법과 행정법 같은 법학은 빨리 푸셔야 되고 고득점 하셔야 돼요. 4과목 다 골고루 90점 맞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과목 홈런을 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과목 홈런을 치면 한 과목이 미끄덩해 갖고 70점대로 떨어져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모든 과목을 다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조금 접어야 되는 과목도 있고 홈런 쳐야 되는 과목은 무조건 2과목. 아시겠죠? 그러면 합격의 길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고득점을 위한 학습 전략 살펴볼게요. 자, 판례 조문. 여러분, 법학의 시작은 조문이고 법학의 끝은 조문입니다. 아니 헌법 조문을 대한민국 헌법 해갖고 네이버에 치면 촥 나오고 또 네이버에다가 헌법재판소법 딱 치면 나오는데 세상에 헌법 조문 한 번도 처음과 끝까지 안 읽어봐. 그거는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읽어보면서 다 알아야 되나요? 저는 읽어서 끝내는 조문이 있고 암기까지 해야 되는 조문 119조부터 127조 그다음에 128조부터 103조 이거는 진짜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76조, 77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그런 조문이 있는가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라는 조문도 있어요. 68조 한번 읽어보면 넘어가는 거고. 근데 69조도 마찬가지야. 대통령 선서. 나도 대통령 되면 선서하고 싶어. 근데 우리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거기에 맞는 또 판례 왜 조문에 따라서 판례가 나오잖아요. 조문과 관계없는 판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그다음에 우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률적으로 초지일관하면서 쓰는 답안지가 아니라 정답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에이 설마 내 지문 중에 정답 없어요? 5번이 정답인가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정답은 다 주어져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한테 정답 주는 시험 문제인데 빨리 찾아내야죠. 객관식 시험에 맞는 공부예요. 주관식 시험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선택해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련한 단계,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한 4단계. 적어도 이거. 자, 기본 강의 어느 정도 다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까지 마무리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만약에 바로 한다면 핵심 이론 강의하고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는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자기는 이론 강의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 기출문제부터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핵심 이론 강의는 all in one. 자, OX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여기는 OX를 같이 합니다. OX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핵심 이론 정리. 그래서요. 이런 거 기출 지문.
이런 것들을 자 지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전 단계로서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정확하게 아예 더 이상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 정답 맞추는 게임 아닌 거 아시죠? 최근 경향이라든지 앞으로 기출 지문에서 이건 또 나올 거예요 라는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기출문제 단계에서 볼 거예요. 저는 기출문제만 하지 않아요. 기출문제집에 중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적인 문제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 분야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고 해서 나보다 낫다, 이거는 볼 필요 없다,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한 반드시 엄선된 문제로서 정확한 해설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정리하는 실전 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인풋이에요. 그럼 이제 아웃풋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그래서 완벽보다는 실력을, 벽보다는 력을, 실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강호의 고수 아시죠? 그다음에 정통파 아시죠? 정통파들은 진짜 정식으로만 정토로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가격대에 딱딱 맞춰서 돌아가요? 변칙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실력은 바로 그거예요. 원칙도 있지만 변칙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섭렵하셔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로 원칙을 섭렵하셨다면 변칙도 보셔야죠. 바로 모의고사예요. 아웃풋 과정을 거치면서 연습과 연습.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전과 같은 연습은 곧 실전에서는 아주 연습처럼 쉽게 풀 수 있다. 진짜 공부는 바로 아웃풋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돼요. 특정 장소에 시간 맞춰서 시험 푸는 연습을 안 하신다면 시험 보러 가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야. 대부분 다 아시죠? 최신 판례 무조건 하고 가셔야 돼요. 뭐 요즘에는 개정법령 같은 건 저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개정법령까지 나오려면 뭐 문제가 40문제 정도 이렇게 쭉쭉 늘어나야만 가능한데, 그래도 최신 판례는 바로 직전 판례. 10월달 시험 본다면 9월달까지는 꼭 보시고 가는 게 맞아요. 선생님 9월달 것까지 볼 필요가 있나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칼집을 진 게 아니라 칼날을 들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듯 하면 안 돼요. 넘쳐나게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준비는 넘쳐나게 하시고요. 아시겠죠? 시험장 가서는 완벽을 기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완벽이 됩니까? 그래서 넘치게 준비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신다면 마지막 퍼즐도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 저랑 같이 하세요. 객관식의 최종적인 진수는 정인영입니다. 자, 그래서 자주 듣는 질문이요. 그거예요. 7급 헌법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요약 노트 꼭 저는 오답 노트 꼭 작성하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귀찮아요. 그거 만드는 것도 귀찮고 시간 들이는 것도 귀찮고 저는 필기 노트는 드리잖아요. 오답 노트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어느 단계부터? 기출문제 단계부터. 솔직히 말해서 핵심 이론이나 OX 단계까지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기출문제부터 무조건 하셔야 돼. 저는 핵심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어우 박수. 하지만 누구나 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걸 처음에 많은 시간이 들지만 반복할수록 시간이 주니까 먼저 하시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전 나중에 할래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든다니까요. 이게 처음에 안 하던 걸 하면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조금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엽적인 문항들 요거 자 7급 시험에서는 가끔 가다가 지엽적인 문항이라기보다는 헌법인데 행정법이 나오거나 행정법인데 헌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두 문제 정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뭐든지 25문제가 완벽하게 다 행정법이다, 완벽하게 다 헌법이다 이렇게 안 나와요. 두 문제는 좀 교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위헌법률을 받았을 때 장래를 향해서 무효인데 이게 형법 조문이 아닌 한 소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외적 소급이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법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제 이런 영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왜 나오지? 왜냐면 행정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행정법을 안 해도 이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베이스 다는 아니어도 가르쳐 드려요.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회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국회법을 반드시 지엽적으로 보셔야 돼. 법원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원조직법을 꼭 보셔야 돼.
군사법원? 에이, 다른 영역에서는 안 나와. 딱 법원직에서만 나와. 아니, 입법 절차에서 국회법? 아유, 다른 영역에서는 잘 안 나와. 딱 국회직에서만 나와. 선관위 관련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이, 헌법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선관위직도 7급 일반직에서 같이 붙거나 그런데 비슷하게 내는데 만약에 그걸 따로 보서 따로 준비할 때 그분들은 무조건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선관위직을 대비하는 문제 영역이 아닌데도 공직선거법이 자세하게 나오는 게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여러분한테 제시한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러죠. 국가직 끝나면 지방직 대비로 따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직과 관계없이 지방직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론도 하고요. 행정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헌법도 하시면 이게 공통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상 188조부터 192조는 이게 헌법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론에도 나오고 행정법 강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정리하면 이 세 개 영역에서 지역적인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짱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정리해 드리겠다고요.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면 꼼꼼하게 헌법을 준비하고 헌법을 대비하고 헌법의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법만 시험 과목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랑 같이 하실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한다면 아니면 어디든지 헌법 공부를 할 적에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각에서 헌법은 정인영이다.